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구독자들의 질문들 그리고 구독자들이 단 댓글 읽기 그리고 그 댓글에 또 연금 투자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콘텐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어제 블로그 원고는 썼는데 방송은 오늘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중에 이제 어 그래서 지방이라도 아파트 매수하란 말이지요. 이런 질문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평소에 유튜브 잘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느낌이 20대 남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경제 상황이 베네수엘라급으로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나라, 남미의 이런 나라들은 자국 통화를 쓰지 않고 달러를 쓴다. 이런 경우에 원화인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수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자, 그리고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일단 이게 대한 답변은 저 질문자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저 질문자를 힐난하는 투의 답변이 될 수 있겠지만, 저런 질문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 유입 경로를 보니, 그 링크 시켜둔 유입 경로를 보니, 그 어떤 투자 커뮤니티인데 대개 그런 커뮤니티에 보면 그런 이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그런 뭐 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런 글들을 보고 그래서 일단 저런 질문자들에게는 아평굴 같은 그런 투자 커뮤니티 들락거리는 것을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되게 이렇게 20대 젊은이들이 되게 또 그런 사람들은 비밀 댓글로 저런 댓글을 남기대요. 그리고 저분은 물론 그 공개 댓글로 남겼지만 아무튼 유입 경로를 추측해 보니 어느 투자 커뮤니티가 유력해 보이더라. 그 존 보글이 자기한테 대한 팬심으로 만들어진 보글 헤드 있죠. 보글 헤드. 뭐 저는 뭐 여기도 안 들어가지만 지금 이 보글 헤드 커뮤니티 꼬락서니도 만약 존 보글이 살아서 본다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커뮤니티도 투자자의 아평굴이다. 물론 뭐 좋은 것들도 있지만 저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그러면 아무런 투자가 의미가 없겠죠. 투자는 왜 합니까? 저축도 필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님과 같이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정한다면 저축이고 투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달러 바꿔가지고 비밀금고 보관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저런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국가는 물론이고 모든 국민이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이니 서로 이렇게 약탈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날은 그런 날이 온다면 뭐 지금이라도 그냥 저축 한돈 흥청망청 다 탕진해버리고 그런 파멸의 날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합리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투자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에게는 그런 아평굴 같은 투자 커뮤니티를 들락거리지 마라. 그리고 이분은 이제 30대 부부인데 투자 성공 사례입니다. 누군지 대충 기억이 납니다. 한 6년 전이었던가. 요 링크 시킨 요 카페는 네이버 가치 투자 연구소대요. 지금은 제가 뭐 거기서 뭐 활동은 예전에도 뭐 활동은 크게 안 했지만 아무튼 이분이 그때 요 가치 투자 연구소에 뭐 질문글을 남겼는데 제가 그 답글을 달았대요. 근데 그 답글을 삭제했는지 뭐 제가 삭제했는지 지금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분이 그때 제 답글을 보고 답글을 굉장히 그 저기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답글을 굉장히 많이 남겼대요. 그래서 지금은 6년 전에 직투와 연저펀을 고민하다가 연금저축펀드를 고민하다가 연금저축으로 넘어와가지고 당시 몇 천만 원이었던 자산이 6억이 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보면 그 금융자산의 절반은 인덱스 펀드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섹터 ETF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뭐 약간 뭐 걱정은 되지만 아무튼 뭐 지금까지 잘 운용해 왔으니 뭐 이분은 앞으로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6년 동안 투자하면서 1번부터 6번까지 이런 사항을 느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스탑 버튼 누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뭐 제 답변은 뭐 지금까지 잘했다.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하지만 섹터 ETF 비중은 20% 내로 줄이면 어떨까 싶다. 뭐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현금 보유를 하는 게, 자, 시장이 떨어질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10%에서 20% 정도는 현금 보유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역시 마켓 타이밍에 관한 부질없는 생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하락장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며 1년간 현금 보유했는데, 자, 계속해서 그냥 오르다가 30% 오르고 그 이후에 20% 떨어지면 뭐합니까? 결국 1년 전보다 더 비싸게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덱스 펀드 패시브 투자는 현금을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런 부질없는 마켓 타이밍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투자할 돈이 있으면, 비상금이 아니라 투자할 돈이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투입하는 게 인덱스 펀드 패시브 투자의 원칙이다. 그래서 예전에 다모다란 마켓 타이밍 펀드 매니저들 현금 보유해가지고 싸게 살 것이다 라는 계획이 쓸모 있느냐에 관해서 이 영상을 한번 올렸습니다. 그죠? 이 블로그 역시 블로그 가셔가지고 한번 원고 꼼꼼히 읽어보시고, 다 실패했다, 소용없다, 마켓 타이밍 못 맞춘다 라는 얘기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블로그 가셔가지고. 또 그리고 이제 구독자의 성공 사례입니다. 이분은 좀 연로하신 분인가 봐요. 연로하다고 해서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드신 분 같지는 않고, 뭐 손자녀가 있는 분입니다. 손자녀가 있는 분. 아무튼 이분도 이 과세 이연 계좌에 4억 정도 쌓였다. 20년 9월에 연금저축보험에서 펀드로 넘어올 때 금액이 4,350만 원이었는데 거의 10배가 됐네요. 계속해서 1,800만 원 한도를 다 채웠나 봅니다. 그리고 두 아들 결혼시키느라 목돈이 들어간 상황에서도 연금 불이만큼은 포기 안 했다. 그리고 이분은 옛날에 그 구개인연금을 갖고 있나 봐요. 95년도에 가입한 구개인연금, 아마 비과세 연금일 겁니다. 자, 이것도 정권사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세 내고 청산하지 마시고 정권사, 자산운용사처럼 해보셔가지고 이전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이전하실 때는 지금 있는 연금저축과 성격이 다른 구개인연금이기 때문에 정권사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따로 한 개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이분은 제 유튜브 내용에 99.9% 교과서적인 실천 투자자라고 할 수 있다. 즉, 모든 투자 자산을 이분은 연금화하고 있다. 연금화 실천이다. 그래서 이분은 부부의 노후 대비도 나름대로 끝났고, 아마 2029년에 이제 은퇴를 생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자, 노후 대비도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결혼도 마쳤고, 그리고 예전의 질문에서는 손자녀에게 정여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던데, 지금쯤이면 정여도 마쳤을 테이니 이분의 후손들은 대대손손 노동 해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질문, 역시 이 질문도 보면 이 질문자 혼자만의 이 혼자만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이런 질문도 비슷한 질문이 많았으니까 역시 제 답변이 약간 힐난하는 투의 답변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질문자 혼자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니 너그럽게 양해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향후 이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지방 부동산일지라도 정책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실거주 주택을 마련하기를 추천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질문했는데, 자, 일단 제 답변은, 이런 질문자들의 특징이, 자, 여러분들은 이제 성인이고 생애 가장 중요하고 그에게 지출되는 이런 주택의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데, 자,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런 생명부지에, 이런 블로그에게 확답을 채근하고 있는 질문을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유아 시절부터 온갖 학원 뺑뺑이를 돌죠. 그죠? 그래서 자기 판단을 항상 남에게 의존합니다. 로스쿨 입학 시험 시기가 되면 되게 학부 마치고, 혹은 뭐 대학원 마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 마치고, 이런 수험생들은 되게 보면 30 넘은 이런 늑수구리한 로스쿨 수험생들이 부모님 손잡고 와가지고 로스쿨 면접과 논술 시험에 응시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이 결정해야 될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을 타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이런 타성에 젖은 모든 분야에서 자기 결정권을 이렇게 스스로 박탈해버리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무엇이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각종 투자 강연에 열심히 다니죠. 그죠? 그리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대개 보면 무쓸모 강연인데, 그래서 특히나 또 이런 투자 강연에 쫓아다니면서 사기 피해자가 되는 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하 내용은, 자, 시간이 이제 10분 넘었으니까 블로그 하셔가지고 원고를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